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신 4등급 모의고사 성적도 좀 아쉽고, 그런데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은 가고 싶고, 정말 막막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그런 고민 많이들 하시죠? 네, 이거 뭐 논술밖에 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딱 그런 상황의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수원 일반고 3학년 학생입니다. 아, 네. 총 내신이 4.03등급,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국어가 5등급, 수학은 3등급인데 영어가 또 5등급.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이거 어떡하나, 희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성적표만 딱 놓고 보면 좀 좌절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입시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숫자 너머에 있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숫자 너머의 가능성. 네, 바로 이 학생 사례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재수는 좀 피했으면 하셨고, 네, 그렇죠. 올해 꼭 갔으면. 네,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이 다 낮으니까 이거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은 영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말고는 길이 없나? 아니면 아예 눈을 확 낮춰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당신도 혹시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 이걸 자세히 보니까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보통 세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의 어떤 수업 태도나 활동 내용 같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세특,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이 학생은 특히 확률과 통계 과목 세특이 아주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확률과 통계요? 그 부분이 어땠는데요? 그냥 뭐 수업 내용 정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매 시간 배운 걸 자기 언어로 풀어서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오, 자기 언어로요? 네. 그리고 실생활이랑 연결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조건부 확률, 베이지 정리 이런 걸 활용해서 감염병 확산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스팸 메일 분류하는 알고리즘 이런 걸 탐구했더라고요. 와, 그건 상당히 깊이 들어갔는데요. 내신 등급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걸 보고 등급 대비 세특이 매우 우수하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심화 확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런 탐구 역량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종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은 4등급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또 그걸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려는 능력. 이게 학종에서는 숫자를 뛰어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니까 학생이 거기서 좌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노력을 했대요. 원래 좀 소극적이었는데 먼저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성장 스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 점까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추천받았나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단순히 성적 맞춰서 그냥 낮춰 쓰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 세특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좀 입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건 이제 내신 성적 중심이니까 안정적인 카드로 가져가는 거죠. 안전카드? 보험처럼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결대 국문과나 충북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아니면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의 자유전공 같은 것들. 여기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 이런 곳을 안전망으로 두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변수가 적다는 장점이니까요. 네, 일단 안전카드를 확보하고 그럼 진짜 승부는 다른 데서 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서 도전해 보는 거죠. 학종이요? 어떤 대학들이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문헌정보학과,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동덕여대 국문과, 가천대 가천바람개비 전형의 AI 융합대학 같은 곳들을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와, 그 정도 라인을요? 내신 4등급인데도? 네, 전문가들 판단은 내신 4등급이지만 세특이 워낙 좋으니까 학종을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괜찮다 이거였어요. 근데 특히 문헌정보학과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문헌정보학과가 예전이랑 좀 달라요. 그냥 도서관에서 책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뭐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라든지 정보 검색 알고리즘 설계 같은 역량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IT 쪽 역량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 확률과 통계 세특에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베이지 정리 활용해서 스팸 메일 분류했던 거.
이게 바로 문헌정보학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본 거죠. 와, 연결고리가 확실하네요. 네,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다만 대학별 특징은 좀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가천대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50%로 꽤 높고 요즘 면접이 좀 까다로워지는 추세거든요. 특히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학급 회장이나 반장 경험 같은 리더십을 40%나 본다는 점, 이런 건 좀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대학마다 평가 요소가 다르니까 그것도 잘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네, 맞아요. 이 학생이 이미 논술 준비를 하고 있긴 했대요. 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 많이 쓰지는 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즉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있잖아요. 네, 그런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어 경기대나 서울여대 같은 곳 위주로 최대 한두 곳 정도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었어요. 아, 너무 많이 준비하면 오히려 다른 전형 준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논술 준비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전형 준비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흔히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 합격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최저만 넘으면 경쟁률이 확 준다고들 하던데. 물론 허들이 되는 건 맞지만 최저 기준은 그냥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에요. 그걸 통과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논술 실력 경쟁은 여전히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지원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중요한 팁이네요. 자, 그래서 이 상담 후에 어머님 반응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솔직히 내신 때문에 학종이나 교과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특이라는 강점을 찾아서 추천을 받으니 용기를 내서 아이를 믿고 끝까지 북돋아줘야겠다고. 와, 정말 큰 힘이 되셨겠네요. 네, 정말 긍정적인 변화죠.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내신 4등급이라는 어찌 보면 좀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세특이라는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 전형으로 안전판을 만들고 학종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논술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맞춤형 전략,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학생의 기록 속에서 그 성장 스토리를 찾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을 통해서 최적의 전략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적표라는 어떤 종량적인 지표, 그 너머에 혹시 당신 혹은 당신 자녀만이 가진 아직 충분히 빛을 보지 못한 숨겨진 세특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입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당신만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